안녕하세요. 제2동포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래로 마음을 전하고 싶은 가수, 정통 가요를 부르는 가수 최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곡에 대해서 좀 심혈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래서 25년 11월에 이제 신곡 오소서라는 음반이 나왔고요. 정약용 선생의 러브스토리에 감명을 받아서 제 가사로 엮었고요. 이제 안동역에서 작곡하셨던 최강산 선생님의 이제 곡에 얹어서 오소서라는 그 정약용 선생과 부인 홍 씨의 러브스토리를 이제 담아서 만든 노래예요. 하얼빈이라는 지방의 정부 소속 가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월급을 받고, 네, 복지도 아주 좋았고, 네, 나라에서 어디 가가지고 노래를 불러라 하면 가서 이제 부르는 그런 정부 소속 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아무래도 어릴 적 할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트로트는 이제 어릴 때부터 듣던 거니까 이런 장르도 있구나.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에 기회가 돼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안정적인 생활이었기 때문에 약간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 가면 똑같은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나 보다. 왜 보여지는 그 무대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내 가슴을 후벼 판다?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나도 한국 가면 바로 저 무대에 설 수 있겠구나라는 착각 때문에 오게 되었는데 또 할아버지 고향이기도 하고 지금 아니면 평생 후회로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큰 마음을 먹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고요. 온 이후에는 네,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후회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동포들의 그 애환이라고 할까요? 정체성의 혼란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늘 부모님께서 우리는 지금 비록 중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뿌리는 거기에 있다라고 늘 말씀해 주셨고 언어는 항상 두 가지 언어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심어 주셨고 또 특히 할아버지께서 늘 먼 산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서 계셨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좀 애처로워 보였어요. 근데 그게 뭐였는지 몰랐는데 단순히 어릴 때는 크고 난 다음에는 고향을 너무 그리워하는 마음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많이 좀 슬펐죠. 언어적인 거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집에서 쓰는 언어는 한국어고 또 집 밖을 나가면 모든 언어가 중국어였으니까 또 우리가 어릴 때는 알아듣는 언어도 있지만 못 알아듣는 언어가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밖으로 가면 한국말을 하게 되면 가끔 이렇게 돌멩이 던지는 경우도 있었고 한국말 쓰지 마 이런 식의 또 이렇게 외침도 들었고 두 가지 언어를 늘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부모님의 그 말씀 때문에 갔다 왔다 이런 정체성 혼란 때문에 힘들긴 했어요. 88년도에 올림픽이 열렸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두 다 한복을 입고 입장을 하는데 그때가 제가 중학생이었던 걸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입장을 하는데 그 애국가도 나왔고 손에 손잡고 이런 노래가 막 나왔는데 알지 못하는 그런 벅찬 감동? 나는 저 자리에 있고 싶어.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 이런 거 되게 감정을 그때 느꼈었는데 단순하게 그냥
언젠가는 가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나는 한국 사람인 게 분명하구나라고 생각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인데요. 할아버지는 이제 한국에 건너가기 전에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가수 활동할까 말까 하던 차에 가난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셨고, 또 할아버지, 저희 이제 아버지 형제분들은 노래를 다 너무 잘하세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음악의 길을 걸어오셨고, 대학교 교수셨고, 저는 그냥 어렸을 때 그 음악 분위기에 자라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는 그냥 음악을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중국 노래와 한국 노래를 막 이렇게 번갈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장르를 넘나드는 가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중국어는 아무래도 성조가 있다 보니까 멜로디에 그 성조가 얹어야지만 그 작품이 잘 완성이 돼요. 근데 한국어는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해도 되게 조화롭게 진행이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사를 노래하는 건 똑같아요. 뭐 이별, 고향을 그리는 마음, 그다음에 떠나는 뭐 이런 느낌의 이런 주제는 정말 중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그런 서사인 것 같고, 이제 단지 멜로디의 차이인데 이거는 트로트와 발라드 요 사이의 어떤 그 장르에 넘나드는 차이라고 할까요? (97년도에) 우리 전국 노래자랑이 있었어요. 전국 노래자랑 추석 특집으로 모든 제외 동포들이 한 자리에서 노래자랑이 있었는데, 그때 전 세계 뭐 일본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미국도 있고, 제가 우연찮게 대상을 받았고 그 대상 받은 자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주현미 선생님이랑 듀엣을 부를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긴장하고 너무나 이 숭배하는 마음이 커서 눈도 못 마주치고 가사는 다 털리고 막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불렀는데, 그 무대가 저한테는 되게 좀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뤄가는 그 과정들이 너무 좀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고, 내가 앞으로 음악을 하는 인생에 정말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들어 줬구나 하는 감사함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늘 이게 무명 생활이 길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그 긍정과 이런 인정이 몰랐어요. 나는 도대체 어떤 가수인가? 나는 잘하는 사람일까? 못하는 사람일까? 늘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 갈고 닦고 또 편한 마음으로 임해서 그런지 그냥 긴장감 없이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 무대 매 순간 무대에 올라가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아마 마음으로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노래를 그때 노래와 지금 똑같이 노래를 부르면 그때의 그 분위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절실함의 차이가 아닌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나 노래하기 전에 이미 동포이기 때문에 결과는 늘 똑같았어요. 그냥 중국에서 온 사람이겠지라고 했는데, 무대에서 내려오고 나면 시선이 달라진다거나 호의적인 말투와 눈빛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히 왜 다른 시선으로 보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내가 거기에 슬퍼하지 않고 나의 실력과 역량을 갈고 닦아서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좀 변화됐다라는 거에
좀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노래의 힘, 그리고 지인과 주변 분들의 도움, 또 가족분들의 응원, 아무래도 오디션 참가 이후에 몰랐던 분들과 알았던 분들의 어떤 인정, 노래는 정말 자신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연습을 하고 갈고 닦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좀 좋게 나와서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너가 잘 되길 바란다. 라는 주변 분들의 그 응원의 말이 나는 살만하구나. 잘 살아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무명 시절 때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를 가르쳐 주셨던 색소포니스트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그분이 그 남긴 약간 명언 같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가수가 되고 내일보다 더 먼 미래가 더 나은 가수가 되어라는 말이 되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늘 무명 가수도 좋고 일반인 가수의 노래들도 꼭 들어라. 그분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늘 이렇게 듣고 모니터를 하고 해요. 보이스킹 끝났을 때가 코로나가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끝나고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그 방송을 보시고 연락이 엄청 오셨었어요.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연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가 길이 끊기니까 이제 못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께 안타깝게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상해에 이제 무역인들의 협회에 이제 공연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성대하게 열렸는데 저 자신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무대였고 또 거기에 계시는 우리 동포분들한테도 각인시켰던 거에 대해서 좀 행복감을 느꼈고 앞으로 트로트도 케이팝 못지않게 이런 장르가 있다라는 거 물론 우리 동포분들 사회에서 먼저 좀 더 각인시키고 나아가서 우리 중국 분들한테도 K 트로트는 이런 것이야 라고 그런 자리가 아마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삶과 애환이 있는 노래는 이런 것이다 라고 꼭 한번 전달을 해보고 싶어요. 네, 그 오소서라는 노래가 어쨌든 실화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래이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아직 그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중국어 가사로 바꿔서 중국 분들에게 역사도 알리고 또 트롯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도 이렇게 알릴 계획이 있습니다. 한국 생활 20년 넘었고요. 가시밭길도 있었고 행복한 순간도 너무 많았지만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상관없잖아요. 네, 우리 인생 끝까지 꿈과 희망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마음으로 노래를 전달하는 가수 최연아가 되겠습니다. 제2동포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